행하는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무명은 남기는 바가 없다. 그 두 개.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무자가 그 우리가 불경이나 어디 보면은 무자가 두 개가 생겨요. 무슨 무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무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무자가 있어. 이렇게 되는 무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 무자도 있죠. 그럼 이 무자하고 이 무자하고 차이를 아시나요? 근데 이 무자는 불교 말하면은 공적 영지 본래 없어. 그 거부할 때 이 무자를 써요. 이 무자를. 이 무자는 뭐냐면은 있다가 없어진 거. 내가 돈이 10불 있었는데 뭐 햄버거 사 먹으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은 무고. 본래부터 없었어. 그 이거는 무야. 이 무자. 그 무자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로 따지면은 이 앞에 그 무자는 공적 영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있어.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게 뭐냐? 위에 그러면 그림표가 하나 있죠.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학문하는 법. 학문하는 법에 네 가지가 있죠.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고까지가 학문이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는 것은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보면 그림표가 있죠. 그림표. 그 그래픽 하나 있죠.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뭐냐? 지난 20년간 1인당 정보량이 1000만 배 증가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보가 어디서 정보가 많이 폭발된다면은 구텐베르크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직지식, 우리나라 인쇄를 할 때 인쇄가 되고 나서 자 지식의 양이 인간에게 막 늘어났어요. 그거 보면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막 흘러가지고 1999년에 월드 와이드 웹 WWW 생겨가지고 막 인터넷이 돼가지고 막 그냥 정보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 그래도 그렇게 안 늘어났는데 2022년에 그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생겨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확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죠? 1900 우리가 인쇄가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인포메이션이 1000만 배가 했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아무것도 많죠. 그런데 우리의 그 머리는, 우리 사람의 머리는 얼마만큼 똑똑할까요? 사람의 머리는 우리 사람의 머리는 그 인터넷으로 치면은 옛날에는 386 컴퓨터 있죠. 그것보다 더 못해. 그리고 동시에 생각을 5개 이상을 못해요. 동시에 내가 밥을 먹으면서 시계 보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5가지 이상 하면은 그냥 안 돼. 예. 그 사람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소화를 다 못해. 소화를 다 못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판단을 아까 말한 변별을 못하면서 정보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옛날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스마트폰은 뭘로만 하느냐? 통화만 해. 전화만 해. 그냥 옛날 집에서 그냥 전화 걸려면 뭐 공중전화 가서 돈 넣고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냥 통화만 하는 것을 하고, 그러면은 인포메이션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자기 집에 데스크 탑을 놨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 검색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GPT라고 하는 또 요상한 물건이 생겨가지고 검색도 다 해주고 막 논문도 써주고 그래. 그래서 그거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거 똑같아. 그 게테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그 슬픔인가 그것처럼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 뭐 있죠? 그 뭐지?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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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메피스토텔레스. 그 메피스토텔레스한테 지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 우리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내 뭔가 내 영혼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가 뭐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근데 GPT가 하는 거는 이제 요 차이를 우리가 인간이 학습의 인지능력은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20%밖에 증가 안 했어. 20%밖에 증가 안 했는데 지금 정보량은 1000만 배가 하니까 사람의 이제 이 오버플로가 돼 있는 거예요. 오버플로가 되니까 이게 좋거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기계가 다 해주면 사람은 뭐 합니까? 사람의 본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애니멀이 되는 거죠. 동물이 되는 거죠. 없어질까요? 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포메이션이 뭐냐면은 인포메이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좋은 인포메이션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뭐예요? 지혜, wisdom. 그 지혜의 그 전에 전에 지식이 뭐예요? 지식. 인포메이션 전에 knowledge.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 전에 그냥 노이즈거든요. 전등이 친다, 뭐 차가 간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가는 것을 갖다가 한 지점에다가 차가 가는 소리를 갖다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이 알라메다 거리에서는 뭐 승용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화물차가 몇 대 지나가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럼 여기다가 화물차 세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고. 그러면 정보가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뭐 돈을 벌겠다 하면 그 이제 지혜로운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도 등급이 있다고 이렇게 등급이. 그래서 그 등급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다 했어. 머릿속에서 다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있는 우리의 정신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 훈련이 되고 수련이 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어떤 마음의 근육이 아주 스트롱하게 발달돼가지고 어떤 사물을 딱 보면은 그 사물에 대해서 딱 이미지가 딱 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뭘 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이걸 찾아봐야 되잖아. 자기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근육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져. 그래서 학문을 안 해서. 그렇죠. 메모리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돌아가면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리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흉한 것을 어떻게 해서 풀고 피하고 어떻게 해서 행복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보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언제나 현상이 있을 겁니까? 부부간에는 부인은 남편, 아니면 학생이면은 뭐 학교, 무슨 뭐 취직 뭐 이런 현상. 그 현상이 뭔가를 갖다가 내가 빨리 알아야 돼. 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상이라는 거 상. 그러니까 와이프는 와이프의 상이 있고, 그리고 남편의 상이 있고, 아이는 애의 상이 있고, 그 사람이 취직하는 상이 있고, 그 상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구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자기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100%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위스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막 헤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컨설팅도 하다가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상을 갖다가 물상이라고 해요. 물상 이미지 물상. 근데 물상은
우리가 알 수가 물상은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코앞에 있고 우리 그 타치하는 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 물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왜 어려운가 하니까 우리의 기, 내의 욕심, 내 육체적인 그 장애 때문에 그 물상을 파악할 수가 잘 없어. 그게. 근데 물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주역이 제일 처음에 생긴 게 뭐냐면은 수상, 넘버 시어리하고 그다음에 부호 심볼. 넘버 시어리를 갖다가 수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상. 그다음에 심볼이라고 하는 것을 괴상이라고 그래요. 괴상. 그래서 물상을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수상하고 괴상을 잘 공부함으로써 내 앞에 있는 물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주역의 기본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 그래서 이제 그런 스켈레톤을 따지고 우리가 5,00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이 사회에 이제 서양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은 남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 삼시 세 번 해야 된다. 삼세 번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 서양도 뭐 럭키 세븐이라는 게 있지. 럭키 세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자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구. 그죠? 뭐 이런 거로 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고 말도 그런 말도 있지 뭐.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뭐 갈 수 있나 이사갈 뭐 할 수 있게 해봐. 그 숫자 이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를 이제 막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삼신 할머니, 삼신, 삼재, 뭐 삼정성 이런 숫자가 막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일 또 얼토당다른 말이 이제 죽을 사자, 사청. 그 이제 병원에 가면은 사자를 안 쓰잖아요. 사자를 안 쓰면 뭐 F도 썼다가 뭘 쓰는데 그때 뭐 어떤 사람이 그 논문을 썼는데 F청에서 죽은 사람이 다른 데 죽은 사람보다 작다는데 논문에 그것도 발표를 했어. 한국에 성균관대학교 무슨 교수가 그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F선장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은지를 또 조사를 했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수에 대한 어떤 상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상이라는 거예요. 수상. 그 다음에 이제 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정성을 천지신명이나 하나님한테 다할 때 하늘이 나한테 어떤 상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역에 나오는 괴라는 거죠. 괴. 그래서 괴라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태극이라는 게 제일 밑에 있어요. 태극이 움직여서 음양이 되고 음양에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 팔계라는 것이 생겼다. 그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그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물극필반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끝까지 가면은 뭐든 변화가 있다. 좋은 것이 우리가 뭐냐면 감탄, 고통 뭐 이런 속담도 있죠. 물극필반. 그다음에 궁변통구. 그러니까 궁은 뭐냐면은 궁하면은 변하고 궁적변. 그다음에 변적통. 통적구 그래. 궁하면은 변하고 변하면은 통하고 통하면은 오래 간다. 이것이 주역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궁변통구는 우리가 많이 쓰는 물이 극하게 가면은 물이 끝까지 가면은 바뀐다. 그런 말. 그래서 그럼 언제 그러면 바뀌고 언제 생과상이 나타나느냐? 그건 이제 그거야. 운신부지처에 지제차 산중. 그러니까 우리 산속에 그냥 진리가 있긴 있는데 구름이 가득 끼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우리 공부를 하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역이 처음에는 그 복희씨가 나타날 때는 BC 5,000년이에요. BC 5,000년에. 그래서 복희씨가 뭘 만들어냐면 그 앞에는 그림이 하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도 그 그림이 있죠. 하도라는 걸 만드는데 가운데에 보면은 1, 3, 4, 2, 5 1, 3, 4, 2, 5라는 게 있고 그 바깥에 보면은 6, 8, 7,
9 이렇게 돼 있죠. 요 그림도. 요 그림은 그 복귀라는 저 임금이 뭐 바닷가에 강가에 가니까 말이 나타나는데 말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숫자하고 목화 토금수의 상을 갖다가 매칭을 시켰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매칭을 시킨 게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1과 6을 나타낸다. 물이라는 것은 1, 6. 물은 1과 6을 나타내고 목이라는 것은 3과 8을 나타내고 땅이라는 것은 5와 10을 나타내고 불이라는 것은 2와 7을 나타내고 금이라는 것은 4와 9를 나타낸다. 그 중에 작은 숫자 1, 3, 2, 5 1, 2, 3, 4, 5 1, 2, 3, 4, 5를 갖다가 가운데 있는 숫자를 생수라 그러고 이것은 오행의 상생 이렇게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이제 화살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게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이제 계속 서로 도와주더라 이게. 얼굴에 숫자를 매치하고 보니까 그러고 그래서 복귀시가 나타나서 이게 이제 주역의 역사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개에서 수와 상이 이제 매칭이 됐다. 그러나서 또 2000년이 또 지났어. 또 2000년이 지났어. 그래서 문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낙스라는 것을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동글뱅이 그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수에서 보면 수, 극, 화. 수가 물을 갖다가 끌 수가 있죠. 수, 극, 화. 그다음에 화, 극, 금. 그게 불을 가지고 쇠를 녹일 수가 있죠. 그래서 쇠는 또 나무를 갖다가 팔 수가 있죠. 그리고 목은 땅을 팔 수가 있죠. 그런데 땅은 또 물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상극의 원리. 앞에 2000년 전에 했던 것은 상생의 원리.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자, 같이 돌아가는데 무슨 물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항상. 그러면은 그 부부간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부가 이제 물하고 불이라 그러면은 물하고 불이라는 처음에 물하고 불은 잘 안 섞이죠. 그런데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이끌리죠. 이끌려 가지고 좋아도 하고 결혼도 했잖아요. 그런데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불이 물을 갖다가 극하면서 있지만은 또 불 때문에 물이 정발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물이 불을 끌 수 있지만은 불이 너무 세면은 물을 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너무 가니까 남자를 막 때리펴고 쫓아낼 수 있는 거고. 항상 그러니까 물이 불을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묘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의의 원리를 보니까.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도가 그 복희 씨가 이걸 만들어낼 때가 언제냐 하면은 2000년 지났어요. 근데 낙세가 나오고 나서 하도가 나와서 낙세가 나올 때 또 2000년이 지났어. 그럼 2000년 동안에 뭘 했을까 사람들?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면은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가 있죠.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가 다른 점이 뭡니까? 농사를 졌다. 그렇죠.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는 돌멩이를 갈지를 않았어. 갈지를 않고 돌멩이가 있으면 추워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쫓기다 가지고 사냥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이거 돌을 가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갈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000년. 조금 됐어요. 5천년이요? 30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년. 그러니까
30만 년 동안에 돌멩이 깨진 거에서 돌멩이 가는 거 꾸요요져가고 그린 아이디어가 왜 그러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30만 년 지나가지고 부석이 신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2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림 두 개가 나타나죠. 그림 두 개가 나타나가지고 또 500년이 1500년이 지나가지고 공자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주에게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안 하고 사색을 안 하면은 그만큼 무식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동물처럼 산다는 거죠. 동물처럼. 그래서 와서 이제 지금 와서 산다는 게 그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상과 수가 나타나고 하도가 나타나면서 뭐가 주에게 아이디어가 생기냐면은 팔계라는 것이 생겼다. 팔계는 지난 시간에 외우라 그랬죠. 팔계가 그 밑에 보면 3개 있죠. 그 8개 있죠. 건삼년, 손화절, 이허중, 태상절, 곤삼절, 진화연, 감중년, 간상년. 보면은 외우기도 쉬워요. 건삼절은 뭐냐면은 줄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손화절은 하, 제일 밑에 것만 끊어졌어. 그것은 손이라는 게예요. 그 손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건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손도 동그라미 치시고, 이도 동그라미 치시고, 태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는 곤도 동그라미 치시고, 진도 동그라미 치시고, 감도 동그라미 치시고, 간도 동그라미 치시면은 그것이 이제 팔계예요. 팔계의 모양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외우기 쉽게 해놨어요. 이허중. 이라는 께는 가운데가 끊어졌다. 태상절은 태라는 꾀는 제일 위에가 끊어졌다. 쉽죠?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공부가 돼. 그 다음에 이제 곤삼절은 뭐냐면 3개가 다 끊어졌어. 그런데 진이라는 꾀는 제일 밑에 것만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감이라는 꾀는 제일 위에 가운데 것만 연결돼 있어. 간이라는 꾀는 제일 위에 것만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은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주역이 6개가 나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무슨 뭐 4개, 몇 개 이것은 이제 인포메이션 다 나와 있는데 그 6개의 자리가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자리를 갖다가 초효라 그래요. 초효라 그러고 초효에 있는 이름이 뭐냐면 앞에 있는 건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효는 중, 그 다음에 사묘는 그 다음에 순수하다는 순, 그 다음에 사는 건강하다는 건자, 오는 정, 바르다는 정자, 그 다음에 육은 순수하다는 숫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는 뭐냐면 하늘이라는 뜻이고, 소는 바람이라는 뜻이고, 이는 불이라는 뜻이고, 태는 연못이라는 뜻이고, 그 옆에 그 조그만 표가 있죠. 그 네모 있는 표.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는 땅이라는 뜻이고, 지는 우레라는 뜻이고, 감은 물이라는 뜻이고, 간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요 8가지의 심볼로서 주역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역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8개의 그 기호를 보면은 알 수 있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주역을 해석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역은 각자의 저자에 따라서 각자의 꽃이 있어가지고 꽃을 내가 다 파가지고 올 수도 있고 꽃 하나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꽃은 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역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시간도 가리켜주고 장소도 가리켜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포지션도 가리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도 가리켜주고 자기. 그러니까 4가지의 변수로서 그 기중하북을 알아본다는 건데 기중하북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기중하북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내 마음이 아까 정성을 다해서 밝아지면은 기중하북이 자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 그걸 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욕불이 불개라는 거예요. 욕불이 미개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알려고 하지만은 열리지가 않아. 근데 그 뜻에 성의를 다하면은
자연히 알게 된다. 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페이지 보면은 그 주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신인합일 또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해서 어떻게 도달하느냐? 어떻게 이 현상이 있을까 하고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 이치를 갖다 끝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궁리예요. 그 다음에 진성은 뭐냐면은 자기의 성품을 갖다가 끝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외부에 있는 이치도 공부를 하고 그게 자기의 성품을 갖다가 끝까지 공부를 해서 궁리진성 해서 지어명 하늘의 명에 도달하는 그것이 이제 주역의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되면은 뭐 기령하고 이런 거 다 알죠. 해서 그러니까 궁리진성 지어명이 안 됐는데 점을 치는 것은 점을 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것은 참다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역을 썸머리를 하면은 그 4번 보십시오. 4번. 그 밑에 그 4번 있죠. 성인의 그 표상 방법이 하늘의 뜻을, 그죠? 그 밑에 하늘의 뜻을 뭐냐면 상이 없어. 하늘의 공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떤 성인이 자각을 해서 심볼로서 나타냈어요. 그것이 주역의 그 64개라. 그 64개를 문안과 주공이 그 뜻을 갖다가 디스크립션 했던 거예요. 디스크립션 한 것이 역경이라는 책이에요. 그 역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흉화복과 그리고 내 가는 길이 어려운가 쉬운가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면 그것이 이제 주역이.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주역은 성인이 하나님의 뜻을 장하여 괴상으로서 그럼 사는 디스크립션으로서 변은 그 괴가 나타난 그 심볼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뭐 지금 있는 괴를 갖다가 다 음을 갖다 양으로 바꾸고 양을 음으로 바꾸고 뭐 그저 업사이드 다운을 했다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떤 넘버로서 나타내진다. 넘버로서. 그래서 기중을 바뀌고 자기가 나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주역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두 종류 나누는데 큰 종류는 뭐냐면은 역경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역경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2500년도부터 공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3000년 동안 심볼, 그 글자가 없을 때는 심볼, 글자가 있을 때는 심볼 플러스 디스크립션 한 책이 A4에 16자로 나와 있어요. 그게 64개가 있어요. 그것이 역경이에요. 그것은 간단해. A4 우리가 이거 16자로 보면 그 64개가 다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서는 뒤에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무지하게 힘들겠다. 그래서 공자님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해가지고 15년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설서를 만들었어. 그것이 이제 역전이에요. 역전. 그러면 이제 주역 구성책에는 보면은 3번 보십시오. 3번. 그래서 문항이 64개의 계산을 달았다. 주공이 380고 64에다가 6을 곱하면 384가 나오죠. 그래서 각 그 심볼에 대한 설명을 달았다. 그런데 이제 공자님이 나타나가지고 10가지의 책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10가지 책을. 10가지의 책이 뭐냐면은 그거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단사, 그러면 상사, 계사, 문헌, 설계, 서계, 잡계. 이제 원래는 책이 한 권씩인데 그 제자들이 공자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숫자는 10이니까 그걸 막 쪼갰어. 책을 상하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6개예요. 그래서 그 옆에 주역의 구성책이라 보면은 역경은 상경과 하경이 있어요. 상경과 하경은 주역은 64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0개가 있고 그 다음에 34개가 있다. 그게 상근은 30개가 있고 하근은 34개로 나눠져 있는데 상근은 뭐냐면은 성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고
학원은 34개인데 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디스크립션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에 나오는 디스크립션은 우리가 공자님이 말했던 시경과 서경, 대학 중용에서 나오는 그 디스크립션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개론서로서 공자님이 만든 게 계사, 설계, 서계, 작계가 있는데 계사는 뭐냐면은 공자님이 있기 전까지는 그 주역책이 점을 치는 해설서였어요. 점을 치는 해설서인데 공자님의 그 경륜과 지혜, 지식으로서 철학책으로 만들어요. 철학책으로. 그러니까 주역책을 점치는 책에서 철학 필라사피 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업그레이드 시킨 대표적인 책이 계사전이라는 책이에요. 계사전. 근데 계사전은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십시오. 계사전의 내용은 상편 하편으로 총 2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론, 본론, 개론이 있는데 주역의 철학적인 개념을 갖다 설명한 책이 계사전이에요. 그래서 계사전을 공부를 하면은 주역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리키는 것은 역경에 나오는 디스크립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그 한자만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배경이 많은데 그것을 공부를 다 해야 그것을 시경도 읽어봐야 되고 서경도 읽어봐야 되고 이래 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건께 보면은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게가 이제 설명을 표현해놨거든요. 잠룡은 물룡이니라. 잠룡은 물룡이다. 잠룡 무슨 뜻 같아요? 그 역경에 그것만 돼 있어요. 잠룡은 물룡이야. 잠룡은 뭐냐면은 잠룡은 용이 어디로 가요? 용이 개천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용이 개천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개천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죠. 물 속에 잠겨 있다. 새끼용이 물 속에서 잠겨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잠룡은 물룡이에요. 물룡은 뭐냐면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잠룡은 물룡이라면 그 어린 용은 나와서 뭐 학교를 간다든지 뭐 포지션을 갖다든지 뭐 지휘를 하지 말고 공부해라는 뜻이죠. 그게 잠룡이.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대통령 된 사람이 잠룡 떴다 하는 그 잠룡이에요. 그 잠룡. 그래 그 잠룡은 뭐냐면은 잠룡은 물룡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자기의 그 포텐셜을 높이자는 거예요. 포텐셜을 높여야 될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다니면 안 되죠. 자기 실력이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역경에는 그렇게 돼요. 잠룡은 물룡이니라 이거만 돼 있다고. 그래 되면은 그 잠룡과 물룡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공자님이 계사전에서 설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전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전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전은 뭐냐면은 8개가 나왔는데 그 8개가 어떻게 해서 8개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것을 공자님이 설명하는 것이 설계전이고 서계전은 뭐냐? 서계전은 뭐냐면은 왜 내가 보니까 64개가 저 밑에 복귀시나 문왕 주공이 64개를 갖다가 시퀀스를 64개를 만들어 가지고 1부터 30까지는 성인, 30에서 64까지는 군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를 갖다가 공자님이 설명한 책이 서계전이에요. 서계전. 그럼 설계전은 그 괴가 8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계사전은 64개의 필라사피를 설명한 책. 그 다음에 작계전은 공자님의 거기는 포스트 뭡니까? 후기. 내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이거다. 이거 제가 막 후기를 적어놓은 거. 그래서 이 책이 공자님이 적어놓은 책 10개 그리고 그 원래부터 역경 2권하고 그래서 12권의 책이 주역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역책을 뭘로 봐야 되느냐? 제1번은 뭐냐면은 중국 철학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용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시경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서경도 보고 그 다음에 서계전을 보고 설계전을 보고 계사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계전은 간단히 설명해야 되고 서계전은 그냥 읽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계사전을 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사전. 근데 계사전에서 나오는 책은 이제 가다 보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사전에 있는 내용은 그 밑에 본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많이 잘 설명하는 게 STV 상생방송이라고 있죠. 상생방송. 고 있죠. 상생방송. 오른쪽 제일 밑에 내용에 보면은 그런 원리가 있고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유튜브에. 보고 이제 우리도 또 공부도 또 하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시비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단전, 상전, 그 뒤에 2페이지 다음에. 그래서 공자의 시비를 대표적으로 이제 단전, 상전은 뭐냐면 공자님이 주공하고 뭐게 이제 잠룡원 물룡이니라 그거만 다 적혀 있거든. 근데 이제 공자님이 단왈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중에다 붙여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붙여있어. 여기 보면 이제 단왈 해가지고 전해놨죠. 이게 보면 이렇게 막 붙여놨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곤자를 보면은 요것만 딱 있거든. 고는 원코, 형코, 이코, 견마지정이니라.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봐야 이제 그걸 안다. 기가 차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머리는 빌릴 수 있는데 몸은 빌릴 수 없다고. 그래서 들어보셨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했잖아, 조깅. 근데 기자들이 가가지고 대통령 가까 왜 조깅을 하시면 여기네. 머리 좋은 놈은 내가 빌려서 쓸 수 있는데 내 몸이 아프면 나는 모르지. 그래서 계속 조깅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빌리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 이제 주역에 들어가면은 주역 책이 이제 있으면은 책이 있으면 이제 막 주질 옛날 사람이 막 적어놨어.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무슨 책이든지 책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프리페이지 서문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필자가 뭘 적어. 나는 이렇게 해서 적어.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적인데 주역을 처음 이제 적은 사람이 이제 복기시겠죠. 복기시가 이걸 적었어. 5,000년 전에 이걸 적었어. 그러면 이제 주왕하고 이제 무공이 복기시가 했지만 이거 좀 글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제 바꿔서 그래서 5,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공자님도 이걸 봤을 거야. 공자님도 역사적인 공자님도 보면서 괜찮구나 하고 온 책이 이 책이야. 여기 주역책이. 그래서 이 책은 5,000년 동안 리파인 된 책이에요. 그래서 퀘스천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 퀘스천을 하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 역점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현대 사람들이 너무 문명에 올라타가지고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문명에 닦으니까 정신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꾸 태아되고 타락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옛날 이 사람들이 주역을 배울 때 그때의 그 상태로 가서 그 사상으로서 배워야 돼. 지금 있는 걸 하면은 지금 있는 사람은 물질 문명에 너무나 이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주역을 배운다 하더라도 주역을 배우면 그런 사람들 배우면은 물질화가 돼서 주역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널리 배우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생각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다음에 독행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 미국에서 있는 아이비 대학이라든지 상문 사관학교라든지 육상원 사관학교라든지
그 옥스퍼드라든지 케임브리지 이런 대학에서 하는 방법이야 이거. 그게 이게 좀 이게 선생이 좀 이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뭐 파워포인트 찍 해가지고 뭐 하고 뭐 리포트하고 이거 그러지 안 하고 항상 디스커션. 왜냐면 이 아카데미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플라톤의 아카데미거든. 그런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벽화 있는데 뭐 플라톤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디오게네스도 있고 그 뭐 그림 하나 있어. 이 아카데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듣고 일단은 존중하면서 듣고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마음에서 토론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아카데미거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카데미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뭐 독재주의나 뭐 왕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조 시대가 500년을 지났더래요. 500년을 지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때는 왕을 욕을 해도 살아남은 신하들이 많아. 왕에 대해서 대놓고 욕을 해도 왕 가족에 대해서 욕을 해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선비들 이런 책을 읽은 선비들이 그 이조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왕도 신하가 바른 말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시스템을 굳건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해서 가고 그게 신라보다 더 나은 고려는 700년을 갔잖아요. 그리고 700년 갔는데 고려보다 더 하면 신라는 1200년을 갔잖아요. 세계 역사상에 우리나라처럼 1200년을 지나고 700년 지나고 500년 지난 나라가 거의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카데미 공론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인은 뭐냐면은 이 저자가 주역을 적으면서 이러이러한 뜻으로 내가 이걸 적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8개 있죠. 그게 근삼년, 이태때, 삼리와, 사진령, 오선풍, 투감, 칠감 이거 외우고 그 기호도 외우고 그 기호를 갖다가 벽에다 이렇게 하나를 A4에다 그걸 기호를 적어가지고 한 일주일 넘으면 외워질 거야. 그리고 규칙 있잖아요. 진하연, 진은 하, 밑에가 하나, 뭐 이허중, 삼리화 뭐 이렇게.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은 금방 외워져.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글을 옛날 할배가 하는 것을 들려줄 테니까 이걸 읽어서 외우세요.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일단 한번 듣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3페이지 뒤에 3페이지 뒤에 보면은 이 글자를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자 한자를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뭐냐면은 한자를 배웠어요. 캐릭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 한문이에요. 차이니즈 프레이즈예요. 센텐스예요. 한자하고 센텐스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그러니까 중국 한자는 특히 이상한 한자야. 중국에는 그게 없어. 그 띄어쓰기가 없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불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그 띄어쓰기가 없어.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당신 이 책을 썼는데 무슨 마음으로 얘기를 썼나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는 그러지 않고 그럼 딱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자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잘났다는 사람이 뭐 이랬다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 원래 클래식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한자를 읽을 때는 그 한자가 뭐냐면은 두 자가 있는 것은 쉽죠. 한자가 두 개 연결되는 것은 두 자는 쉽잖아요. 천지, 뭐 지구 뭐 하는 거 알잖아요. 세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 자도 쉽죠. 네 자가 되면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게 있어. 그러면 이자라는 게 있고 이거 뭐 지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뭐 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보면 대들 이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자 앞이나 뒤에서 끊으면 돼. 지자 무슨 학지 위도 뭐 이런 걸 학지 하고 끊고 위도. 그럼 이자 써이자 이게 우리나라 치면은 그 보조사가 뭔가 너는 이가 사는 거. 이게 이자하고 지자를 주의 있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섯자가 되면은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충 중간을 끊어버려. 중간에 여섯자가 되고 일곱자가 되면은 석자, 넉자. 그러면 틀림없이 그 중에 지자나 이자가 나타나. 그러면 거기에서 또 끊고. 그러면 거의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있습니다. 역지위서 계효단상지의 비이 천지만물지정이 견자인데 이건 현자라고 있습니다. 현하니 성인지우 천하내세 기지이라 선천하이 이자 나왔죠? 계기물하고 부천하이 성기무하니 시고로 극기수하야 이정천하지상하고 이게 이제 제자를 읽는데 이때는 이제 저자를 씁니다. 저기상하여 이정천하지 기륭하니 64개 384효 난 개소이 순성명지리하고 진변화지도야라. 9가지가 이제 한 문장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역지위서 계효단상지비 천지만물지정이 현하니 성인지우 천하내세 기지이라 선천하이 계기물하고 부천하이 성기무하니 시고로 극기서하야 이정천하지상하고 저기상하야 이정천하지 기륭하니 64개 384효란 개소의 순성명지리하고 진변화지도라. 자, 그렇게 이제 있고 뜻은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보면 뭐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역의 서 책의 되면은 계효단상의 뜻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천지만물의 정을 드러낸다. 성인이 천하내세 다가올 세계를 근심함이 지극하다. 천하를 먼저 하여 사물을 열고 천하를 이루어진 뒤에는 그 힘쓸 것을 이루게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 수를 극진히 하여 그로서 천하의 상을 정했으며 그 상을 드러내어 그로서 천하의 기륭을 정했으니 64개와 384호가 모두 성명의 이치를 따르게 하여 변화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그것이 앞에 있는 글자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죠. 그 다음에 산지제리적 유만수하고 통지제도적 무이치하니 자 그것도 무자가 나왔죠. 소위 역유태극의 시생양이하니 태극자는 도예요 양이자는 음양이니 음양은 일도예요 태극은 무극이라 만물지색이 두엄이 보양하여 막부류 태극하고 막부류 양이하여 인온교감에 변화불궁하여 형일수 기생하고 신일발 기지하여 정위 그 가짜 할 때 있잖아. 정위 출은 하고 만서기은하니 역은 소위 정기륭 이 생대업이라 고로 역자는 음양지도요 괴자는 음양지물예요 효자는 음양지동이니 괴수부동이나 소동자는 기우요 효수부동이나 소동자는 구육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지제리적 유만수하고 통지제도적 무이치하니 소위 여유태극의 시생양이하니 태극자는 도예요 양이자는 음양이니 음양은 일도예요 태극은 무극이라
만물지생이 부엄이 보양하여 막부류 태극하고 막부류 양이하여 인온교감에 변화불궁하여 형일수 기생하고 신일발 기지하여 정미출현하고 만서기현하니 역은 소위 정기륭이 생대업이라. 고로 역자는 음양지도예요. 괴자는 음양지물이요. 효자는 음양지동이니 괴수부동이나 소동자는 기우요. 효수부동이나 소동자는 불육이라. 자,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흩어져 이치 있게 한다면 만 가지로 다름이 있고 이것을 통괄하여 도에 있게 하면은 둘이 없다. 소위 여기에는 태극이 있어 이것이 양이를 낳았다. 태극은 도이며 양이는 음양이다. 음양은 하나의 도이다. 태극은 무극이다. 만물이 발생하는 것은 음은 등지고 양은 안아서 태극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양이가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늘 기운과 땅